있는데요. 그때 법무장관 하시고 또 여성 최초로 또 법무장관이시기도 하셨고요. 로펌 대표시기도 하셨고요. 또 그 시장 선거에 후보셨잖아요. 그리고는 조금 저희가 소식을 듣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간의 근황을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법무법인원이라고 로펌 같이 설립하고 변호사로 사무실서 보기는 열심히 일한다고 안 하겠지만 대 같은 데는 열심히 출근하고 공부했어요. 대학원 다니고 학생 신분이에요. 내년 2월에 석사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좀 나름대로 답을 찾고 싶었고요. 저 자신의 답, 우리 사회의 답,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는 답을 찾고 싶었고, 그래서 공부하다가 생명의 정치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을 내고 이렇게 여러분 다시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많이 만나고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책을 쓰셨어요. 생명의 정치라는 책을 쓰셨고요. 이 책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여성성에 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성이라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회자가 많이 되잖아요. 생물학적 여성이다 하지만 여성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70년대에 대학교 다니고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계속 여성 방금실, 여성으로 계속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소수가 활동하기 때문에 요즘 이제 우리 후배들 세대, 젊은 세대 만나면 그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도 그렇고 여자 남자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진 사회가 됐어요. 서로 많이 동등하게 수도 많아지고 서로 공정하고 평등해졌는데 왜 우리가 여성을 얘기해야 하는가? 며칠 전에 제가 생명의 정치 책 내고 포럼에 가서 캐나다에서 여러 해 유학하다 온 학생을 만났습니다. 여학생이었는데 캐나다에서 오래 유학생하는 동안 한 번도 너 여자지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이 준 이름들이 있어요. 이름으로 기억이 되는 기후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만날 때 너 여자지, 너 남자지 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이제 여성에서 생물적 여성이 아니라 서로 사회적으로 공정하는 존재로서의 젠더라는 것이죠. 젠더에서는 여성, 남성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같이 살아가는 동등한 존재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사회는 젠더 격차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세계경제포럼 올해 발표한 거가 135개 국가 중에, 근데 얼른 생각하기에 135개국 중에 한국이 몇 등쯤 하면 정상일 것 같으세요? 10위 정도 해야 되겠죠? 108등이에요. 왜 그러느냐? 근데 그 여학생이 한국에 돌아온 순간 너무 자주 듣는다는 거야. 너 여자지? 아, 여자가. 근데 그게 너무 폭력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회에 살다가 와가지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느껴진다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그거 우리 사회 밑바닥에 깔려있는 폭력적 문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여성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죠. 180도로. 뭐냐? 여성이 이렇게 격차가 심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파고 들어가면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 이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아이를 누가 낳습니까? 이 생명을 여성이 납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한 여자의 아이를 치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한 집안의 아이고 우리 사회의 아이고 이 세계를 이어가는 생명입니다. 소중한 생명. 아이를 안 낳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죠. 그냥 끝나잖아요. 우리는 우리 삶을 충만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다음 세대를 낳으면서 미래를 꿈꾸면서 미래를 물려주면서 사는 존재가 인간 아니겠어요. 근데 그 생명을 낳는 여성을 비하하고 천대하고 차별을 하면 굉장히 잘못된 사회죠. 그래서 생명이 정치 영역에 들어와서 생명 중심으로 바뀌어야지만 우리가 서로 이름으로 불리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79년에 YH 무역 그 여성 노동자들이 우리 김진숙 선생님처럼 집단해고 당하고 민주당사에서 농성하다가
이틀 만에 새벽에 경찰들이 들닥쳐서 다 때리고 강제로 끌고 나가다가 김경숙이라는 여성 노동자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게 부마항쟁으로 이어졌거든요. 79년에 그 김경숙 씨하고 비교를 하게 됐어요. 2011년, 그러니까 몇 년 지났죠? 20년? 30년 만에 한 여성 노동자, 떨어질 수 있는 여성 노동자의 생명을 우리 국민들이 살려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생명의 힘을 각성하고 이미 세상을 바꾸고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촛불 집회는 바로 그거고 희망버스 축제가 바로 그거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드려요. 김성주 선거대책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이 한 남자를 이기기 위해 한 여자를 이기기 위해 두 남자가 야합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비겁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를 딱 보니까 아니 한 여자를 이기기 위해 열 남자가 야합을 하면 그게 왜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자는 좀 약한 존재고 그래서 남자들이 몇 명이 거기에서 맞서는 것은 틀렸다라는 얘기인데 참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년대를 돌아가 보면 뭐 70년대가 아니더라도 항상 우리 사회는 여자를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규정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굉장히 약한 존재로 생각하다가 그러면서 또 그 약한 여성을 막 열몇십 년씩 이제 노동을 시키고 뭐 그것에 기초하여서 뭐 이제 그 돈 벌어 오는 거 가지고 이제 남자 형제들 공부시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성을 이렇게 수단화시키고 일방적으로 막 규정하면서 함부로 이용하는 그런 식의 문화가 저는 생명을 아까 이제 그 아이들 얘기도 나왔는데요. 그런 게 생명을 억압하는 가장 큰 사회적 흐름인 것 같아요. 보실 때 어떠세요? 여성 대통령이란 말이죠. 그런데 또 가장 극단적인 군사문화유토 유시정권과 직접 관련을 맺고 있고요. 이걸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글쎄요, 그러니까 여성의 삶이 바뀌려면 사실은 이제 여자 대통령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냐의 문제보다는 사실 여성의 삶에서 이제 지금 제일 많이 규정하는 거는 비정규직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서 이렇게 좀 진단을 해보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게 하면 20대 여자들은 거의 다 비정규직이에요. 근데 심지어 30대 여자들은 다 비정규직이에요. 30, 40대 여성 중에서 정규직에 들어가 있는 여성 정말 만나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실은 이제 이 여성 요즘 뭐 정책에서 이런 거 바뀌겠죠. 출산율이 높아져야 되니까 국가를 위해서 출산율이 높아져야 되니까 출산율 높이는 정책 몇 가지를 실시하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사회의 여성들이 자기들의 그 기본적인 어떤 경제권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요즘 직업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현해 나가고 그 사람들이 조화로운 가정생활을 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바뀌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여성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대통령인 거죠. 그러니까 왜 군사주의가 지금도 남아있다고 보느냐. 그 30년의 역할, 25년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말씀처럼 폭력으로 나머지를 누르는 그 힘으로 제도와 조직과 문화가 이루어지고 지금도 그 과거 형태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정치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동원 정치가 되거든요. 경제 민주화는 모든 후보들이 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민주가 뭐냐, 민주란 말이 왜 나오느냐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안 돼 있다는 말이겠어요? 민주주의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민주주의가 안 돼 있다는 게 뭐냐? 1인 1표제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등하고 공존하는 사회가 안 돼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서로 소통하고 공존하는 사회로 넘어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억압해온 아까 우리 권 교수님께서 군사주의 말씀했지만은 그런 거를 통해서 피라미드형으로 사회 전체를 억누르고 있는 과거의 패러다임을 극복해야 하는 것. 그것이 저는 시대 정신이라고 보거든요. 과거를 깨고 미래로 가자.
여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과거를 깨고 미래로 갈 때 그 젠더 아까 말씀드린 여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그런 어떤 그러니까 진짜로 중요한 거는 공개돼 있고 누구나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들을 수 있는 소통과 수평적 리더십을 회복하는 것이다. 사회 전체가 진짜 진정한 토론을 나누는 것이다. 본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그 새누리당은 이 바로 과거 패러다임을 유지시킨 정당이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 정치를 하고 있다. 여성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를 느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력이 여성을 동원하고 있다. 대선에서. 언제 이 얘기가 나왔습니까? 경선 때 나왔습니까? 중산층 통합 그 행보할 때 나왔습니까? 지금 표를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표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동원돼야 합니까? 그 질문을 저는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차원이 이미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다는 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차원. 아까 유모차 부대가 집회에 나온 거 우리 김여진 선생님이 SNS 통해서 희망버스를 탔던 거 그게 이미 그 정치적 차원이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그 내 삶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권력자로서의 내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국민 무서워하는 그 정치는 없어요. 나한테 주어져 있는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1인 1표. 1인 1표입니다. 이게 정말로 생명의 힘의 그 본질이 뭔지를 잘 보여주는 제도적 성취예요. 모두가 다 소중하고 하나하나의 생명이지 대선 후보라고 뭐 100만 개의 생명이고 나는 거기 비해서 하잘것없는 생명이 절대 아니라는 각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투표해야죠. 투표하고 우리가 내 세상을 내 거를 내가 찾겠다. 우리 걸 찾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바꿔나가야 하고 저는 21세기는 그 SNS라는 수평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위대한 각성이 시작된 시대라고 저는 봐요. 우리는 바꿀 수 있어요. 그 나한테 주어진 걸. 그리고 이제 평소에도 정치적 차원이 이미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삶의 정치다. 생명의 정치는 뭐냐? 내 삶의 정치지. 뭐 그 어디 텔레비에 나오는 저 사람들이 내 걸 내 맘대로 하는 게 정치냐? 아니다. 추방해야죠. 그렇죠? 텔레비 통해서 막말하고 이러는 함부로 하는 거 누가 뽑아줬습니까? 어디 가서 막말을 해요? 그거 가만 놔둬야 되나요? 추방해야죠. 그래서 아주 저는 나와 당신이라는 아주 작은 일상생활 속에서 같이 얘기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작은 데서부터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명의 그물망은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미시적이고 아주 일상적인 겁니다. 거대한 건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김여진 선생님이 참 그 말씀이 좋았는데요. 해고, 노동복직 이런 추상적인 담론을 얘기했으면 공감이 안 됐을 거라는데 그게 그거거든요. 오늘 당장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먹고 싶고 그리고 이제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하고 싶고 이거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고 이거를 방해하는 것이 뭔가를 깨닫고 바꿔나가는